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에는 급수가 있습니다. 오늘 3급 급수 중에서 한자지능의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과인 국어과에 관련된 한자어를 세 번째 시간입니다. 15자씩 한번 여러분이 편하게 시청하시라고 만든 영상이니까 상급에는 저런 자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갑풀상자는 앞에 사람인변에다가 뒤에 상줄상자입니다. 우리가 상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어떤 업적이 많은 사람한테 줍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 무엇인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로 되갚아 주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갚아주는데 갚음이 하나도 없으면 무상이 되겠고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대가가 없으면 무상입니다. 그런데 동음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막 처리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상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보자는 갚을 보자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또 하나 한자는 갚을보가 아니라 우리가 기울보라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다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물어주다가 해서 보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돈하고 관련될 때는 알릴보자를 쓰고요. 손해에 대해서 내가 다 물어주는 건 기울보자를 씁니다. 그래서 갚을보와 기울보자의 사용이 하나는 갚을보를 쓰게 되면 빚을 갚다가 되고 기울보자를 쓰게 되면 내가 손해에 대해서 갚다가 됩니다. 똑같이 보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쓰는 단어가 다르니까 잘 보셔야 되는 동음이어의 한자입니다. 상자를 지금 배우시는 한자는 다 같지만 보자가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자, 보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사로울 상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신을 뜻하는 볼시에 뒤에 양양을 집어넣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신이 잘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제일 많이 갖다 바치는 짐승이 양이었습니다. 신에게 양을 바치는 이유는 복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제사를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보살펴 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그래서 상사롭다는 좋은 일을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자를 쓰게 되면 불상사니까 족지 못하고요. 상사롭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형상상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사람인이고 뒤에 코끼리 상자인데요. 사람이 코끼리 형상을 그렸네 라고 해서 형상상자인데 책을 보게 되면 형상상자에 쓰는 단어들을 보면 부처님 모양을 그대로 만들면 불상이라고 한다든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는 허상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좀 유심히 잘 보세요. 한자 훈음이 두 개가 되고 있고요. 위에다가 어떤 넝쿨 모양을 쓰고 아래 실살을 써서 넝쿨로 실 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찾아내려고 이 줄을 만들어서 줄 삭자가 찾다가 되는데 줄이라는 단어 사용료보다 찾다라는 게 더 사용을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찾을 색자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우리 검색하다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찾다는 원래 동아줄에서 줄로 찾아내다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줄을 풀로 만들었다고 해서 저렇게 쓴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한자도 잘 나오는 한자인데 열어서라고 해서 여러분 서민들 할 때 쓰는 서자입니다. 집을 쓰고요. 아래 있는 한자는 열십자 두 개인 스물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불화가 되는데 열십도 많다라는 의미의 한자인데 20개를 썼기 때문에 더 많다가 되겠지요. 많다입니다. 그런데 아래다가 불화를 집어넣었으니까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집에 많은 사람이 불을 지피고 등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있다 해서 많은 사람이라는 한자의 여러 서자입니다.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아까 제가 말한 서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많이 하는 데를 서무실이라고 해서 서무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서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베풀선을 보시는데 집을 쓰시고 아래에 있는 한자가 전체 한자인데요. 뻐칠끔이라는 한자입니다. 아래에 있는 한자 나릴처럼 보이지만 이건 나릴이 아니라 나릴보다 크게 쓴 말할 왈자입니다. 말할 왈. 그래서 위에 있는 한이를 윗사람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윗사람이 말한 걸 아랫사람까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어떤 명령을 집집마다 다 알리는 행위를 베풀선을 써서 선포하다의 선자가 됩니다. 집집마다 알리다인데 요즘같이 우리가 힘들 때 어떤 국가적으로 문자를 동시에 받을 때 재난 문자 받을 때 보시면 문자로 오잖아요. 지금 같은 IT 시대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집에 다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3.1 운동을 했을 때도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도 대도시는 빨리 알았지만 지방과 시골 도시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명령이 전달된다고 했때 베풀선 선포선자가 되겠습니다. 가풀상 상서로울상 형상상 찾을색 동아줄삭 열어서 베풀선 설명 한번 보셨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일곱 번째 건널서 보시면 앞에 물수를 쓰시고 뒤에 걸음보를 쓰셔서 내가 걸어서 물을 건너갔습니다. 옛날에는 강을 건너간다는 건 내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건널 섭자는 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갔기 때문에 섭외하다 이럴 때 쓰는 또는 내 영역이 아닌 것에 끼어들다 간섭하다 이럴 때 쓰는 섭자가 되겠습니다. 걸음보자의 발음이 절대 살아있지 않으니까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송살송을 보시면 뒤에 있는 공평할 공 발음이 송이 되고 앞에 말씀한 자가 송사인데 송사라는 말 자체는 소송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재판관에게 내 억울한 사연을 공평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소송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한자 공평한 말 공평하게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행위를 송사할송, 소송할송에서 소송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아홉 번째 인쇄할 세자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건으로 닦아서 칼로 새겨서 하는 행위인데요. 우리가 목판에다가 어떤 글씨를 새길 때 수건 천 같은 걸로 잘 닦은 다음에 글씨 모양을 써서 파서 또 먹물 칠해서 우리가 인쇄를 하는 행위처럼 그렇게 한다고 외우셔도 되고 또는 천에다도 인쇄할 수 있고 또 칼을 사용해서 새길 수도 있는 행위들을 다 인쇄라고 보자 할 때 쇠자도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 정확하게 쓰는 한자고요. 인쇄해 쇠자에 또 새로운 신을 쓰면 쇄신하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흘 순자를 보시는데 날짜에다가 쌀포를 집어넣어서 한 달이 30일인데요. 이걸 세 번으로 나눕니다. 열흘씩 나누면 딱 맞죠?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또는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을 술자를 보시면 여기 있는 한자가 삽주출이라는 한자입니다. 점이 조금 붙어 보이는데 떨어져야죠. 그래서 자 삽주 출자가 술 발음을 하고 책받침이 들어가면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삽주의 나무가 그대로 발음을 줬지만 조금 의미를 더 더해준다면 아주 뿌리가 많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 갈래로 나눠진 일들을 잘 풀어 헤치다 잘 설명하다 해서 설명할 술자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논술, 저술, 서술어 이럴 때 쓰는 술자지요. 12번째 발을 하자는 발을 아라고도 하고 말글 아라고도 하는데요. 앞에 있는 어금니 아자가 아 발음을 하고 뒤에 있는 한자는 새추입니다. 새 소리가 아주 맑고 예뻐요 라고 해서 쓸 수 있는 아자인데요. 청아하다 우아하다 이렇게 할 때 쓰는 아자고 사람 이름에 아자 들어가는 사람 정아, 성아, 희아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아자이기도 합니다. 갈가가 그 중국에 있는 갈가마귀가 까까 우는데 제일 소리를 맑게 내는 종류 중에 까마귀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소리가 좋다라고 해서 아를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13번째 버금아 많이 보셨죠? 아카락자 위에 있고요. 버금이라는 뜻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보통 등이 곧아야 되는데 등이 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곱추 등을 쓰기 때문에 첫 번째 등이 아닌 두 번째 등의 모양이라고 해서 버그마를 두 번째 곱추 등 모양으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 아시아 할 때 쓴다든지 어떤 아류, 상류 이럴 때 이렇게 두 번째 할 때 쓰는 아자예요. 네 번째 모양량을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물 양자고요. 앞에 나무목을 써서 물이 흘러가듯이 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이 나무에다가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서 똑같이 모양을 찍어내더라 해서 모양량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뒤에 있는 한자가 양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양해 주시고 앞에 나무목이 모양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좀 편합니다. 모양이 여러 가지다 그러면 다양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지요. 15번째 물 따라 내려가련 상당히 깊은데 그냥 물가연 이렇게 표현하는 책이 훨씬 많습니다. 물가연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물수 들어가고 뒤에 있는 한자가 연 발음인데 저 한자는 진짜 단어가 있습니다. 늪지대 늪 연자입니다. 그래서 늪이 있고 물이 있는 곳 물가연을 쓰는데 단어는 그 물가 주변을 연변이라고 한다든지 연안이라고 한다든지 할 때 물가 주변 지형 모양, 지형의 단어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3급 한자 한번 보셨습니다. 건널섭, 송사할송, 인쇄할세, 열을 쓴, 지을 쓸, 바르라, 버그마, 모양량, 물 따라 내려갈 연자도 3급 한자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한번 이런 급수 공부도 하시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이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